그런 것들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방송들만 보고 야 골디락스래 무조건 올라간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17.2K 비트코인 17.2K입니다. 16.9K에서 뭐 17K 살짝 올라왔죠. 이런 식으로 가격이 좀 살짝 올라왔는데 뭐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참 이게 인간 지표가 딱 무서운 게 뭐냐면 자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 비트코인 2170 사실 비트코인이 움직였다고 보기엔 좀 말이 안 맞죠. 16.6K에서 그 500K 올랐다고. 근데 알트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솔라나 18%, 뭐 에이다 11%, 또 뭐 갈라코인이 또 파트너십으로 인해서 또 올랐더라고요. 뭐 41%뭐 이런 식으로 올랐는데 이것도 그 알트들 좀 올랐다고 해가지고 아 최저점이 이제 지나갔대 끝났대. 아 참 댓글 보면은 딱 인간지표를 알 수 있어. 최저점을 놓쳤대.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야 또 우리 코인니시 가족분들이 또 수익을 내고 그러는 거지. 그분들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맞을 수 있어요. 요렇게 또 쭉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안 들어갈까? 결과적으로는 더 빠집니다. 더 빠져요. 최저점은 안 나왔어요. 여기서 더 오르더라도 쭉 꼬꾸라지는데 그거를 잘 헤쳐나올 수 있냐는 거지 그게. 참 시장을 그냥 뭐 단기적으로 보니까 조금 올라가면 아 18% 올랐네 최저점 놓쳤네 갈라코인 뭐 40% 올랐네 아 사놓을걸 최저점 놓쳤네 돈 못 벌었네 그러고 있어. 질문만 봐도 우리 코인판에 들어와서 어떤 지금 스탠스인지 다 싹 나옵니다. 자 17.2K 비트 살짝 올랐습니다. 근데 알트는 그에 반해서 좀 뭐 많이 오른 종목들은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뭐 진리카도 올랐고 솔라나도 올랐고 아까 진리카로 뭐 수익 보셨다는 분 계시는데 진리카로 수익을 어떻게 내셨지? 우리 코인니시 가족분들이 운영진분들 그 메모해 놓으시고요. 진리카로 아까 수익 보셨다고 하신 분 이거 좀 느낌이 쎄한데. 자 미국 증시 상승했습니다. 상승 나왔어요. 상승 나왔고 우리 코인시장 역시 괜찮습니다. 괜찮게 나왔는데 자, 왜 상승을 했는지 오늘 자 한번 짚어드리고 73% 롱비중 좀 많이 빠졌어요. 자 뭐 소액이시겠지. 많이는 안 하셨겠지 설마. 자 믿습니다. 자 고용지표에서 임금 상승률 주목. 주식 채권 올랐고 달러는 떨어졌다. 자 6일날 중요한 지표 4가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고용지표 2가지 발표됐고 그리고 실업률 발표됐습니다. 그래도 6일날 또 어떤 지표였는데 아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도 발표 있었구나. 요거까지 총 4가지가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일단 아직 고용지표가 너무도 견고해. 너무도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 고용지표가 뭐 12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22만 3천 명이 증가했다 발표했다. 월가 예상치가 20만 건입니다. 근데 예상치보다 2만 3천 건이 늘었어요. 이 정도는 뭐 그래 좀 증가했네 싶은데 좀 디테일하게 들어봤더니 뭐가 둔화했어요? 임금 상승률이 둔화가 됐습니다. 11월 달에 임금 상승률이 그 0.4%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 전월 대비 0.3% 월가 예상치보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자 보시면 실업률도 3.6에서 3.5로 떨어졌어요. 야 고용시장은 좋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치고 그리고 우리가 걱정했던 물가 인플레이션 임금 상승률이나 뭐 렌트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물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해서 큰 폭으로 안 떨어졌는데 그것마저도 임금 상승률마저도 둔화가 되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은 줄어들고 그리고 고용시장은 좋고 이게 무슨 상황일까? 자 미국 ISM
12월 서비스 PMI 49.6 요거는 안 좋게 나왔죠. 요것도 한번 다뤄드릴게요. 자, 우리가 경제 용어 중에 이제 골디락스라고 요거 한번 오늘 배울 겁니다. 요거 지금 시장은 현재 상태를 골디락스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다. 자, 골디락스가 뭐냐? 실업률이 적당히 낮고 물가도 적당히 안정되어 있는 경제 상태, 요게 골디락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은 원래 이제 속뜻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중간 적당한 이제 무언가를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영국 전래동화입니다. 골디락스라고 그 곰 3마리랑 소녀 1마리, 그 소녀 1마리가 아니지, 죄송합니다. 곰 3마리 그리고 소녀 한 분과 이렇게 지금 그 영국 전래동화인데, 곰이 스프를 그 이제 뭐 1번 곰, 2번 곰, 3번 곰 이렇게 있겠죠. 스프를 각자 끓였어. 근데 한 곰은 뜨거운 거, 한 곰은 중간 거, 한 곰은 차가운 거. 근데 소녀가 뭐를 선택했을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중간 거 스프를 선택하면서 그걸 먹고 뭐 기뻐했다. 그래서 거기서 뭐 따왔다는 그게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골디락스라고 하는데, 요게 우리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뭐 자산시장, 뭐 경제학에서만 그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레스토랑을 갔어. 레스토랑을 가서 이제 뭐 가족들이랑 이렇게 같이 스테이크도 썰고 와인을 먹는데, 와인 가격이 10,000원짜리 와인 가격이 있고, 그리고 50,000원짜리가 있고 10만원짜리가 있어. 근데 거기 레스토랑은 50,000원짜리가 주로 밀고 있는 와인인데, 그 일부러 가격이 저렴한 와인을 딱 끼워놓고 가격이 비싼 와인을 딱 넣어놓고 중간에 딱 넣어놓는, 어떻게 보면은 판매 전략이죠. 판촉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싼 상품이 넣고 아주 비싼 상품을 넣고 중간에 딱 넣어서, 그러면 이게 괜히 막 가족들끼리 놀러 왔는데, 뭐 여자친구랑 같이 이렇게 왔는데 10,000원짜리 먹기 싫죠. 모양 빠지고. 그렇다 10만원짜리 딱 시키자니 이거 부담스러워, 이거 중간 거 해야겠다, 3만원에서 5만원짜리 요런 거. 그게 골디락스입니다. 판매 전략에도 이게 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골디락스인데, 지금 보시면 최근 들어서 미국 고용지표가 연일 계속해서 좋게 나왔어. 고용지표가 떨어지지를 않네. 요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로 이게 고용지표가 좋을까? 미국이? 고용지표에는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고용의 질이 안 좋다. 고용의 질이. 지금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해고율이 많은데 투잡, 3잡, 알바, 파트타임은 굉장히 늘어나. 그리고 이게 뭐라 그럴까, 좀 그 균형이 맞지가 않는 게, 이번에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던 게 이제 서비스업 쪽, 레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늘었고, 기존에 있었던 뭐 공장이라던가 기업이라던가 요런 부분들은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많이 해고율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일시적인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골디락스라고 우리가 막 뭐 경제방송 틀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야, 경기 침체? 연착륙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골디락스가 이제 언제 일어났냐면 1990년도 후반에 미국 경제가 그때 이제 한창 골디락스가 막 나올 정도로, 그때 어땠냐면 실업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실업률이 낮았고, 그리고 저금리, 금리가 낮았어. 그리고 인플레이션까지 낮았고, 거기다 GDP 성장 미친듯이 올라갔죠. 미국이 아마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나왔던 데 90년대 후반이죠. 수출이며 뭐며. 그때 왜 이렇게 잘 나왔죠, 미국이? 성장률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 전 세계 1등이었던 일본의 수출망을 다 누가 가져갔어요? 미국이 가져갔죠. 1985년도 플라자 합의 딱 해놓고, 우리가 수출할게, 너네 엔화 강세로 가져가. 미국이 쭉 수출하면서 성장률이 뒤집어지게 나왔죠. 자, 그래서 그때 1990년도 후반에 딱 미국을 골디락스라고 합니다. 언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1995년도 연준이 그때 금리 인상을 딱 중단합니다. 동결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미국의 골디락스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때 당시에 어떤 움직임들이 나왔냐면 소득이 어떻게 해요? 성장이 나왔어. 임금 상승률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 않고 조금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어떻게 해요? 더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임금 상승률이 위에 있고 물가 상승률이 더 밑에. 그러면 당연히 소득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소비를 하겠죠, 국민들이.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여윳돈이 나면은 뭐 주식도 투자하고 부동산도 투자하고 소비가 일어나면서 주식을 상승시킬 수 있겠죠. 게다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채권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채권의 가치가 올라가던가 아니면 떨어지지 않겠죠. 왜? 우리가 인플레이션 너무 높아. 금리를 올려. 그러면 금리 인상은 뭐예요? 채권 금리 상승은 채권 가격 하락이죠. 채권 가격까지 지키면서 주식이나 이런 자산시장도 상승도 이끌 수 있는 1995년도 이후에 미국이 골디락스가 나왔다는 겁니다. 요게 골디락스예요. 자, 2004년도 중국도 2004년도 뭐 있었을까? WTO 딱 가입하고 나서 전 세계 물건들 공장을 어떻게 해요? 중국이 도맡았죠. 물건들을 미친듯이 찍어내면서 수출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중국 경제가 9.5%가 나와요. 9.5%가. 고도 성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 거의 없는 상황에서 중국도 골디락스에 진입을 해줍니다. 왜? 미국이 미친듯이 사죠. 만들기만 하면. 그리고 전 세계에 저렴한 인건비, 저렴한 물건으로 수출 뒤집어지고. 이해되셨나요? 2004년도에도 중국도 골디락스였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골디락스가 어떤 시점에 언제 나왔는지 배우셨는데, 자, 그러면 지금이 이제 골디락스래. 야, 상승장 가는 거 아니냐? 상반기에 상승 가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골디락스. 이 골디락스가 2018년도에도 나왔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2019년도지. 2018년도에 트럼프 정부 때 연말에 나스닥이고 미국 증시고 비트코인이고 최저점이 나왔죠. 폭락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 2019년도에 어떻게 해요? 미국 증시가 3대 지수가 거의 한 30%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비트코인도 반등을 했고. 그랬을 때 이거 회복해 나가는 거 아니냐? 골디락스다. 그때도 나왔어요. 언급이. 불과 3년 전에도.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분기만 좋을 듯해요. 골디락스 폭락. 한 번 더 덜컹해야 맞죠. 지금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임금 상승률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고용시장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인플레이션도 중요하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앞으로 나오는 임금 상승률에 있어서 계속해서 꺾이는 추세야. 그러면 골디락스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제일 중요한 일정이 1월 12일날 미국 CPI 발표가 되죠. 이제 요거 이따가 좀 디테일하게 다뤄드릴 건데, CPI 발표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13일부터 기업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요것만 잘 넘기면 상반기 좋은 흐름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상반기가. 자, 그러면 코인이슈님, 미국은 골디락스로 간다고 하면 경기 침체 안 오나요? 어떻게 될까? 경기 침체 안 올 수 있을까? 코인이슈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은 경기 침체 무조건 온다. 무조건. 대신 그 경기 침체의 아픔은 굉장히 적을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경제방송이나 주식방송 틀면은 뭐 상반기에 오른다, 뭐 한다, 우리가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코인 이슈 방송도 경제 뭐 방송이고 코인 방송이지만, 주식, 우리가 보는 뭐 경제 방송이랑 주식 방송이랑 차이점을 분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주식 방송을 보면은 좋은 얘기만 해. 거의 80% 이상. 안 좋은 얘기도 하는데 주식을 사면 안 됩니다. 뭐 그런 얘기를 안 해. 왜? 주식을 거래해야 방송이 어떻게 돼요?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방송들만 보고 야, 골디락스래, 무조건 올라간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상반기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충분히 만들어졌어요. 1월 10일 미국 CPI 좋게 나오고 13일 기업 실적 발표. 1월 중순부터 시작이니까 2월 초까지 계속 가겠죠. 기업 실적 발표만 안 부러지면 충분히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실업률이 이번에 3.5% 나왔죠. 반박 한번 해볼게요. 전문가분들 거. 실업률이 3.5%까지 하락을 했어. 지금 실업률 3.5%는 어떤 수치예요? 역사적으로 실업률이 가장 낮은 수치죠. 실업률이 가장 낮기 때문에 지금 고용시장이 굉장히 견고하다는 겁니다. 근데 임금 상승률이 둔화됐다? 11월 달까지 올라가다가 12월 달 둔화됐대. 이게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업률이 최저치인데 임금 상승률이 둔화돼서 떨어졌대. 이게 말이 될까? 실업률이 최저 수준이고 그 뜻은 뭐예요? 고용시장이 좋다는 뜻인데 임금 상승률이 둔화됐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12월 달에 이거 임금 상승률이 잠깐 둔화됐다고 해서 그거를 골디락스라고 평가를 한다? 시장을 좋게만 평가한다? 그건 아니다. 일시적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냥 이번 수치만 보고 아 이거 무조건 골디락스다, 상반기 무조건 상승 간다, 미국 경기 침체 피한다, 요거는 맞지 않다. 자, 연준이 입장에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 고용지표가 이렇게 좋네, 실업률이 3.5%네,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인하할 필요가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연준이 뭐냐면은 경기 침체가 와야 돼. 경기 침체가 와야지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상승이고 뭐 좋은 기분 좋은 자이 뭐 골디락스고 충분히 상반기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반기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어떻게 될까? 실업률이 여기서 더 떨어질까? 실업률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고금리 상태에서 쭉 간다고 하면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럼 실업률이 올라가는데 임금 상승률도 계속 떨어질까? 아니라는 거죠. 실업률이 올라가면 임금 상승률도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골디락스 움직임은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올 수 있을지언정 어떻게 된다? 왜? 임금 상승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률이 가파랐기 때문에 조금만 둔화돼도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언정 중순 넘어서 연말로 가면 갈수록 힘들다. 그렇게 되기 힘들다. 실업률이 역사적 최저 수준인데 임금 상승률이 떨어진다? 요거는 말이 안 되지. CPI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낮게 나올 겁니다, 요진님. 왜 낮게 나오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긍정적인 가능성이 이제 나왔다. 단기적으로는. 그러나 요게 실업률이 올라가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임금 상승률이 둔화 폭이 줄어들면 그때 돼서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생각했던 금리 인하가 나온다. 금리 인하가 나온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코니시 가족분들 아시죠? 지난 영상 꼭 다 보세요. 정규 방송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었어. 금리 인상은 뭐예요? 금리 인상? 자, 1월 31일부터 2월 1일 FOMC 금리 인상이 있습니다. 아마 2월 1일 날 25bp 금리 인상을 할 건데, 금리 인상 뭐예요? 연준이 야, 우리 금리 올릴 수 있어. 경제 체력 탄탄하다. 금리 인상 시기에는 미국 주식이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차례 0.25나 아니면 두 차례 0.25 두 번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데 그 시점에는 경기 체력이 튼튼하고 고용시장도 튼튼하고 좋기 때문에 우리 올릴 수 있어. 그러면 미국 증시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금리 인하는 뭐예요?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연준에서 그냥 야 오늘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인하해야지 그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수천 명의 경제학자가 연준에서 뭐예요? 서로 입씨름을 해. 막 머리 싸매고 막 고민을 해. 그래서 통계자를 싹 다 내놓고 아 이거 미국 경기 침체에 들어섰습니다. 고용시장 망가졌고 실업률 이 수치에 도달했습니다. 이것도 시그널이니까 또
그러면 연준에서 전업한 연준의장이 이제부터는 경기 침체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누가 질문하면 좀 뭐 인정하는 듯한 그런 얘기만 하고 전업한 연준의장 나와서 뭐라고 할까? 금리 인상 이 정도면은 충분히 물가를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목표 인플레이션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금리 내리겠습니다.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유동성을 공급한다?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금리 인하 얘기 나오면 그때는 반등이 나온다. 근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될지, 왜?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런 우리가 큰 흐름을 알고 계셔야 돼. 틀을. 이해되셨죠? 요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은 지금 뭐 골디락스고 뭐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코인 이슈 방송도 보지만 다양한 경제 방송, 뭐 정치 방송, 경제 방송과 정치 방송과 주식 방송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나오시는 뭐 패널들이며 뭐 메인 MC들이며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귀담아 듣되 걸을 수 있어야 된다. 걸을 수. 입모양을 한번 잘 보세요.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 말은 못해. 그런 것들. 이해되셨죠? 코인 이슈는 비트코인, 우리 코인 이슈 가족분들이 비트코인 산다 그래서 코인 이슈한테 뭐 떨어진 거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그냥 투자자고 비트코인을 좋게 생각하고, 전망을 밝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랑 엮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해되셨죠?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 골디락스 요거.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미국 ISM 12월 서비스 PMI 49.6, 50이 기준치입니다. 서비스 수치, 뭐 PMI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50보다 아래면 서비스 수치가 안 좋다는 건데, 미국 경제의 3분의 2가량이 서비스업입니다. 그럼 뭐예요, 요거는? 요거 지표는 경기 침체로 들어서고 있다. 근데 고용시장이 신기하게도 좋다. 근데 고용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 코로나 때 부머 인플레이션 우리 배웠죠? 지금 미국 경제의 20% 넘게 가까이 비중을 차지하는 부머 인플레이션, 부머 세대, 이분들이 돈을 뒤집어지게 벌었어. 여태껏 굴곡이 많았어. 97보다 뭐예요? 97년도 IMF 딱 있었고, 뭐 그리스 사태도 있었고, 2008 리먼 사태도 있었고, 너무나도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물론 반대로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작년에 또 수익이 뒤집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일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좋은 거다. 고용지표가.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